안녕. 지난 시간엔 산, 염기 쭉 성질했었지.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약도 했었지. 이렇게 지시약도 했었고요. 지시약 색깔도 했었고. 오늘은 이제 pH에 대한 거 할 거야. pH가 뭔지 얼추 알지? 많이들 들어봤잖아요.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pH는 뭐냐면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의 약자예요.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 하이드로겐이 뭐냐면 수소의 힘이지. 정확히는 수소 이온의 힘이거든. 그래서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에서 pH라고 써. 여기서 중요한 건 H는 원소 기호라서 대문자로 써야 되고,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 할 때 그 파워는 소문자 P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pH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쓰면 안 돼. 촌스러. 이렇게 쓰면 더 안 돼. 촌스러. 바보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죠? pH가 뭔지 보자. 잠깐만, 안경 좀 닦고 갈게. 뭐 이거 안 멈췄나? 아우 진짜. 안 멈췄었네. 그냥 가자. 안경 좀 닦았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 이게 바로 pH인데 0에서 14의 값을 가져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지만 pH 값이 낮으면 H 플러스가 많다는 거야. 왜냐면 이 pH 값 할 때 이게 마이너스 로그라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 몰라도 되는데 pH 값이 낮으면 H 플러스가 많은 거, pH 값이 크면 H 플러스가 적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pH의 숫자가 작으면 H 플러스가 많은 산성, pH가 7보다 크면 H 플러스가 적은, 상대적으로 OH-가 더 많은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가 줘야 돼요. 대충 봐봐. 어떤 게 있나. pH 7이 중성이고요. 우유는 pH가 약간 산성이네. 커피도 약간 산성이고, 산성, 탄산음료 산성이고, 토마토 산성, 레몬 산성, 있다는 거지. 흰자 염기성, 그렇다는 거. 베이킹 파우더 염기성 쓰잖아, 그치? 그래서 염기성이지. 비누도 염기성이라서 쓰지. 비누 핥아봤니? 내가 저번 영상에서 핥아보라 그랬지. 쓴가 안 쓴가? 썼을 거야. 하수구 세척제 엄청 강염기다, 그치? 그렇다는 거.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에요 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요렇게 또 요렇게. 알겠죠? 다음, pH는 pH 시험지나 pH 측정기로 알 수 있어요. pH 측정기는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 용액에 담그면 걔가 pH가 몇인지 여기에 띡 숫자로 알려주는 거고, 좋은 거지. pH 시험지는 보통 중학교에서 많이 썼던 거야. 이 색깔별로 이렇게 pH가 다르게 나타나는. 여기에는 만능지시약을 바른 다음에 말린 종이거든. 그래서 만능지시약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 하는 그런 거야. 자, 이번엔 중화 해보자. 사실은 산염기의 끝은 중화야. 산염기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바로 중화거든. 결국은 어떻게 활용하나로 오는 거라서 끝은 중화.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이 정말 여러 단계로 있어. 지금 너희가 하는 거는 좀 쉬운 단계고요. 이제 화1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이런 것도 다르고 그래요. 일단은 중화의 개념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해봐요. 개미산이라는 걸 내뿜어요. 포름산이라는 거거든. 포름산으로 자기의 적을 물리치려고 하거든. 근데 딱따구리는 이랑 좀 약간 혐오인데 잘 봐봐. 이렇게 가려야지. 이렇게 개미를 막 먹어요. 개미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중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해봐. 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지. 바로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은 뭐냐면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중화하는 거예요. 요것과 요걸 섞어서 중간으로 만드는 거죠. 어떤 중간? pH가 중간인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에요. 산의 수소이온, 산성을 나타내는 원인 이온이 바로 수소이온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전 시간에 실험으로 확인했죠. 염기의 수산화이온, 이게 바로 염기성을 나타내는 원인이고요. 얘네 둘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 H 플러스와 OH-가 반응해서 H2O,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바로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이에요. 이 그림으로 모식도로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 다음에 보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HCl이 두 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100%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H 플러스가 두 개, Cl 마이너스가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NaOH를 지금 붓는 거죠. NaOH도 물에 들어가면 100%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얘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OH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H 플러스랑 바로 반응해서 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Na 플러스는 들어가니까 그대로 있고요. Cl 마이너스 두 개 있던 거 그대로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남은 H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NaOH를 한 개 더 집어넣으면 또 Na 플러스는 그냥 들어가고 내가 넣어준 OH 마이너스는 바로 H 플러스랑 반응해서 또 물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Cl 마이너스는 계속 그대로 있고 Na 플러스는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 보이죠? 이런 거예요. 결국 이 반응, 이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반응시키는 건 HCl이랑 NaOH이지만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건 누구예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는 요걸 우리가 알짜 반응이라고 불러요. 알짜 반응. 그리고 그 알짜 반응을 반응식으로 쓴 요 식을 바로 알짜 반응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알짜 반응식에 등장하는 실제 결합에 관여하는 인을 바로 알짜 이온이라고 말해요. 정리하면 이건 바로 뭐냐?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중화 반응에서의 알짜 이온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고 이 알짜 이온인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물이 된다. 이걸 식으로 쓴 게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그럼 이 알짜 이온 반응식을 알았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중화를 시킬 때 언제가 딱 깔끔하게 중화가 됐는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농도도 잘 모르고. 그럼 우리가 넣다가 딱 이 순간 깔끔하게 OH-랑 H+랑 결합해서 완전 H2O만 있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는 중성 상태. 이 완벽한 중성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앞전에 배운 지시약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BTB 용액. 이 지시약이었죠.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죠. 기억나? 아주 지난 시간에 징그럽게 반복했던 산성에서, 중성에서, 염기성에서 각각 색이 빨주, 노, 초, 파. 빨주, 노초파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묽은 염산에 BTB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왜? 산성이니까 노란색이죠. 근데 거기다가 수화나트륨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집어넣으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NaOH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점점점 안에서 중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깔끔하게 딱 중성이 되는 pH가 딱 7이 되는 그 순간에 초록색이 되겠죠. 빨주, 노초파라 그랬잖아요. 그쵸? 산성, 중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딱 중성이 됐을 때 초록색이 됐을 거야. 아, 그럼 이 중성이구나. 내가 딱 알맞는 양을 넣어서 깔끔하게 딱 반응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좀 더 집어넣으면 NaOH에 있는 이 OH 때문에 파란색이 되겠죠. 알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염산의 수소이온과 수화나트륨의 수화나이온이 물을 생성하는 반응, 즉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HCl이랑 NaOH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고 NaCl이 만들어지는 얘랑 반응해서 물이 됐으니 당연히 얘랑 반응해서 NaCl이 되겠죠. 이게 전체 화학 반응식인데 실제로 반응하는 건 이 H+랑 OH- 뿐이다 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우리가 NaCl이라고 쓰지만 NA랑 Cl이 붙어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Na+랑 Cl-가 지 혼자 동동동동동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각 이온들 H 플러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각각의 이온들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중화 반응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해해봐요. 수소 이온은 처음에는 있어. 뭐 두 개, 눈에 보이는 대로 두 개라고 말할게요. 두 개가 있어. 그런데 NaOH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 OH-랑 H+가 바로바로 반응하니까 수소 이온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죠. 줄어들다가 중화점에 딱 되면 깔끔하게 중화가 되는 순간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없죠? 그 이후에 얘를 더 집어넣으면 당연히 H+ 쭉 없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있다가 NaOH 여기 넣어준 NaOH라면 여기가 H+의 뭐 수라면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NaOH를 넣어준 양에 따라서 쭉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없어지겠죠. 요때가 중화점이겠죠. 아시겠어요? 다음. 그럼 염화이온은 어떻게 되나? 염화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두 개였으면 계속 두 개예요. 더 넣어주지 않으니까. 그쵸? 그렇게 되겠죠. 다음 나트륨 이온은 역시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넣어주면 넣어주는 만큼 그대로 증가해요. 처음엔 없다가. 그쵸? 그래서 얘를 또 그래프로 그려보면 넣어준 NaOH의 양이고 얘가 Na+의 수라면 처음엔 없다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렇겠죠.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수산화 이온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 얘는 처음엔 없죠. 그럼 내가 넣어줘. 넣어주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 왜 안 늘어나냐면 넣어주는 족족 넣자마자 OH-는 H+랑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계속 없다가 수소이온이 완전히 소모가 되면 더 이상 이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수산화트륨 용액을 넣어준 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넣어준 NaOH 양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계속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요때가 또 중화점이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 용액이 중성될 때까지 반응한 수소이온이랑 수산이온은 각각 몇 개입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 조금 봐봐요. 몇 개야? 두 개겠죠. 어렵지 않아요. 파이팅. 산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은 항상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요. 그렇겠죠? H+랑 OH-가 반응해서 얘가 되는 반응. 요 반응에 의해서 중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1대1 반응이에요. 라는 거. 네. 그리고 중화하고 남아있는 얘랑 얘에 의해서 액성이 결정돼요.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미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다 얘기해서 이해했죠? H+가 남아있다면 산성, OH-가 남아있다면 염기성, 없다면 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고 얘네 둘이 딱 같으면 결과적으로 반응 후에 이온. 그러니까 반응 후에 얘는 있죠. 그런데 얘나 H+나 OH-가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액성은 중성이다. 왜냐면 액성이 영향을 주는 건 얘네 둘이니까. 그리고 H+가 더 많으면 남은 얘는 H+, 산성, OH-가 많으면 남은 건 OH-,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화 반응 좀 전체적으로 이해했죠?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중화 반응을 대충 마무리 져보자. 우리가 요렇게 쓰지만 요렇게 쓰지만 실은 HCl이라고 쓰지만 실은 용액 속에서 H+랑 Cl- 상태로 있죠? 그쵸? 요렇게 쓰지만 실은 용액 속에서 Na+랑 OH- 형태로 있죠. 그리고 요렇게 쓰지만 실은 Na+랑 Cl- 형태로 혼자 동동 떠다니죠. 물만 H2O 형태로 분자 형태로 있죠. 그럼 결국 이 반응에서 실제 반응에 관여한 애는 바로 얘와 얘.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얘예요.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알짜 이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얘네 둘을 알짜 이온이라고 부르고 얘를 그 결과 만들어진 물이죠. 그럼 얘네는 뭐라고 부를까?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반응을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 있는 말이야. 구경꾼 이온. 자, 이 반응에서 알자 이온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고 구경꾼 이온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예요. 라는 거까지 정리하면 돼요. 지금 그렇구나, 중화 반응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너희 염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죠? 엄청 위험해요. 염산 큰일 나. 염산 테러 막 이런 말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무섭냐. 엄청 무섭지. 이 수산화트륨도 엄청 위험해요. 죽어. 둘 다 극약이야. 극약. 화학 실험실에서도 해골 마크 있는 데다 넣어놓는 아주 위험한 둘이라고. 이 둘을 각각 따로 먹으면 죽어. 혓바닥이 녹아요. 먹으면 혓바닥이 녹아버려요. 죽어. 그런데 얘네 둘을 깔끔하게 똑같이 딱 섞으면 물이랑 NaCl이 돼. 뭐가 되는 거야? 소금물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마법이야? 이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그쵸? 아마 이 시스템을 전혀 몰랐던 누군가는 중세라든가 그 전에 시대의 누군가는 뭐 이런 물질을 보기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얘네 둘을 따로 먹으면 죽는 이 두 개를 섞어서 먹고 안 죽는 누군가를 보면 신처럼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애 알아? 이런 애? 소우라는 영화 아세요? 소우?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인데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나와서 사람을 가둬놓고 무슨 문제 같은 걸 줘. 그 문제를 풀면 살려주고 못 풀면 죽는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 게임을 시작하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날 너희가 눈을 떴는데 밀폐된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앞에 HCl, 먹으면 죽는 염산이랑 먹으면 죽는 수산화트륨이 있어. 이 사람이 게임을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먹어 없애.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배우지 않는 어리석은 애들은 이걸 먹으면 어차피 죽는데 어떻게든 죽는 거네. 먹으라고?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네. 이렇게 어리석은 몸부림을 치겠지만 지금 이 중화 반응을 완벽히 이해한 너희는 콧방귀를 끼면서 이 둘을 완벽히 같은 농도로 같은 양을 섞어서 소금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좀 짜고 말겠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다고. 너희는 요 소우에 나오는 이 사람을 만나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방금 얻은 거라고. 축하한다. 자, 요번엔 묽은 황산이랑 수산화트륨 수용액 얘네 중화 반응을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묽은 황산은 화학식이 이렇게 H2SO4 요런 아이예요. 얘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2개랑 SO4 E- 하나 요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NaOH를 넣으면 요 모양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액성이 먼저 뭐일까요? 뭘까? 바로 산성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H2SO4 한 분자가 녹아있는 수용액과 NaOH 한 분자가 녹아있는 수용액, 이 두 수용액을 반응시킨 거야. 한 분자가 반응했으니까 결합하면 중성이 되겠네. 깔끔하게 중성일까?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렇지 않죠. 방금 말한 대로 황산에서 H 플러스가 두 개가 나오니까 실제 반응시켜보면 이 OH-랑 H 플러스 하나가 반응해서 물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Na 플러스는 구경꾼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고 SO4 E-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아요? 바로 H 플러스 하나가 반응하지 않고 남죠. 그래서 산성이 된다는 거죠. 요 정도도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화됐을 때 언제 중화가 되는지를 아까 어떻게 알아낸다 그랬어요? BTB라는 지시약으로 알아낸다 그랬잖아요. 그 유일한 방법일까? 아니에요. 바로 중화열로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중화 반응, 즉 얘와 얘가 반응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이 중화 반응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꽤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불러. 중화열.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열을 측정함으로써 언제 중화가 됐는지, 중화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 얘랑 얘가 많을수록 당연히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중화점이라는 건 언제냐면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난 지점.
완전히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인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시학의 색 변화를 알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중하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을 시키면 그 용액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요때가 바로 중화점이야. 왜 그럴까? 왜냐면 용액을 넣어줄 때 계속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요 반응이 일어나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반응이 딱 다 일어나고 더 넣어줘봤자 더 이상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더 넣어줘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찬물을 넣어주는 거죠. 화학 반응이 없는 그냥 찬물.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색 변화를 통해서 중화점을 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도 중화점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됐죠? 온도가 가장 높죠. 이제 현실의 중화 반응 얘기하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입안에 있는 세균이 산성 물질을 자꾸 만들어 가만히 놔두면 이가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치약에 있는 염기성 물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위산과다. 우리 위에선 염산이 나오죠. 염산 엄청 독한 거야. 염산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 그 염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나오면 속이 쓰리죠. 위산과다. 속쓰림. 그때 제산제라는 염기성 물질을 넣어 먹어줘서 중화시켜주는 거죠. 오케이. 개비스콘 뭐 이런 거 봤잖아. 개비스콘 보면 분홍색 소방수랑 하얀색 소방수 둘이 들어가서 막 뿌리죠. 그 중에 한 소방수는 중화시켜주는 소방수고 또 한 소방수는 중화열을 낮춰주는 소방수예요. 왜냐면 염산이 있어. 거기에 염산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시켜주면 아까 말했잖아. 중화열 발생한다고. 속쓰려서 염산 때문에 속쓰려서 염기성 물질을 먹었는데 중화는 냈는데 그 중화열 때문에 위가 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 소방수를 놓는 거죠. 분홍색 소방수와 화환색 소방수. 한 명은 중화 소방수, 한 명은 중화열 잡는 소방수. 자, 다음. 그 다음 생선구이나 생선회는 비린내의 원인 물질 있잖아. 그게 염기성 물질인데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아이거든요. 그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을 레몬의 산으로 잡아줘서 중화시켜주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생선회를 먹을 때나 이런 생선구이를 먹을 때 레몬을 뿌려주는 거죠. 뭐 레몬 향이 좋아서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주된 이유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수업 시간에 조사해보는 게 내 계획인데 할 수 있을까? 일단 넘어가 보고. 뭐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그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얘기. 이것도 중화 반응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보자.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즉 물이 약한 산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요. 바닷물에 녹으면 바닷물을 산성화시키겠죠. 즉 바닷물의 pH가 낮아진다고요. 바닷물의 pH가 낮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해양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겨. 일단 이 산호랑 조개들의 개체수가 감소해요. 왜냐하면 이 산호나 조개들의 껍질은 탄산칼슘 골격이거든요. 근데 이 탄산칼슘이 약산에 녹아. 이게 우리가 뭐 할 때 배운 거냐면 석회질 지대에 산성비가 들어가면 석회질 지대가 녹고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다는 거 배웠어요. 기억나요? 기억날 거야. 그때 이 석회질 동굴이 바로 탄산칼슘, 석회질 지대가 탄산칼슘이 주된 성분이거든요. 거기에 산성비가 들어가면 녹이는 것처럼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산호랑 조개들이 녹는 거죠. 껍질이 녹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감소하고 얘네를 먹고 사는 물고기들의 개체수도 감소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양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늘 고마워. 고생했어. 늘 고마워. 고생했어. 안녕.